대한광통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한광통신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대한광통신을 포함한 광통신 종목들이 급등 이후에 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광통신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높은 층을 올리기 위한 단단한 기초공사 과정일까요? 오늘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던진 결정적인 메시지를 통해 대한광통신이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이름,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젠슨 황 회장이 최근 가장 강조한 기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AI 데이터 센터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광통신 기술입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이를 전달할 배관이 좁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대한광통신이 가진 기술력이 AI라는 거대 건물의 핵심 배관이 된다는 뜻인데, 이 흐름이 과연 일시적일까요? 오늘은 우리 대한광통신 주주분들과 함께 세 가지 키워드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엔비디아가 왜 광통신을 미래 핵심 인프라로 꼽았는가? 둘째, 삼성전자의 실제 수주가 대한광통신에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셋째, 우주화 6G라는 더 높은 상층부 설계도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설계도를 이해한다면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기회로 보일 텐데, 첫 번째 골조부터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도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다는 소식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거대한 센터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바로 빛의 속도로 정보를 나르는 광섬유 고속도로입니다. 과거의 구리선으로는 이제 AI의 엄청난 데이터 양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공사 현장에서 가장 먼저 투입되어야 할 자재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반도체 칩 안에서도 전기 신호 대신 빛을 사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이 기술을 파운드리에 적용하며 본격적인 수주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는 건 국내 광통신 공급망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신호 아닐까요? 이 변화가 대한광통신에게 어떤 수익성 개선을 가져올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단순히 부품 하나 파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의 표준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엔비디아가 광통신을 강조했다는 건 전 세계 AI 인프라의 설계도에 광통신이 필수 항목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때마다 대한광통신의 광섬유가 깔려야 한다는 거대한 수요의 탄생입니다. 마치 신도시 건설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상수도관처럼 대한광통신의 가치는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고성능 컴퓨팅 시장에서 광통신 모듈을 수주했다는 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추상적인 기대감을 넘어 실제 돈이 되는 일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설사가 대한광통신에게 핵심 배관 공사를 맡긴 것과 같습니다. 큰 공사를 맡아본 경험이 쌓이면 다른 해외 현장에서도 수주 따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이 단단한 레퍼런스가 대한광통신을 글로벌 시장의 강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의 주가가 조정받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아직 우주화 6G라는 거대한 미래, 상층부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6G 시대가 오면 지상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광통신망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대한광통신은 이미 이 분야의 원천 기술을 다지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 세계를 뒤덮을 위성 통신망에 광통신 기술이 빠질 수 있을까요? 이제 대한광통신의 밸류에이션은 지상을 넘어 우주급으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바로 대한광통신의 실제 체력입니다. 최근 수주 잔고와 실적 공시를 보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턴어라운드의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일감이 쌓이고 적자폭이 줄어들며 재무가 깨끗해지고 있다면 이건 어떤 신호일까요? 이건 대한광통신이 어떤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골조를 갖췄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기업이 아닌 대한광통신이어야 할까요? 광섬유의 핵심 원료인 광프리폼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벽돌과 시멘트를 직접 만들어 쓰는 것과 같아서 원가 경쟁력이 압도적이죠. 경쟁사들이 원재료 값이 올라서 쩔쩔맬 때 대한광통신은 안정적인 마진을 챙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독보적인 제조 경쟁력이 바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광통신만의 방어벽입니다.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건설 자재격인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면 수익성에 잠시 안개가 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크가 실제로 터져서 원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생기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수직 계열화 기술이 이 충격을 완화해 줄 겁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 살아남는 기업이 나중에 시장을 독식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서 빅테크들의 인프라 투자가 늦어지면 어쩌나 걱정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한광통신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I 전쟁은 속도전이기 때문에 투자를 늦추는 순간 도태된다는 것을 빅테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투자가 조금 지연될 수는 있어도 결국 가야 할 방향은 광통신이라는 결론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은 있을지언정 성장의 방향은 꺾이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엔비디아가 강조한 광통신의 미래는 대한광통신의 폭발적인 수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삼성전자의 실질 수주 성과는 국내 공급망의 주역으로 우뚝 서게 했습니다. 셋째, 우주와 6G라는 상층부 설계는 대한광통신을 글로벌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시킬 것입니다. 이 세 기둥이 있는 한 대한광통신의 상승 스토리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광통신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가장 먼저 북미나 유럽에서의 대규모 광섬유 수주 공시가 뜨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6G 인프라 구축 로드맵이 구체화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급등의 엔진을 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은 대한광통신의 주가를 새로운 고지로 끌어올릴 강력한 연료가 될 겁니다. 오늘 대한광통신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